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4일 오후입니다. 지금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에서는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슈퍼 화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14개 주 플러스 해외 미국 영토에서 지금 예비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개 주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대의원이 많은 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과 샌더스의 양자 대결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를 쳤지만, 미국에서도 주로 이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에서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현재 사망자가 어제 2명이 늘어가지고 9명이 되었습니다. 확진자는 115명인데 12개 이상의 주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이사회라고 불리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경제위기, 특히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한 조치였는데, 그래도 주식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지금 확산이 급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수준으로 빠릅니다. 하루 사이에 1835명이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2502명입니다. 주로 롬바르디 지방, 그리고 베네토 지방, 저 북부입니다. 잘 사는 지방이죠. 거기서 번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사망자가 27명이 늘어가지고 하루 사이에 79명이 됐습니다. 전체 확진자 2,502명 중에서 사망자 79명이니까 이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은 현재 어제 하루 사이에 516명이 늘어가지고 확진자 5,328명, 사망자는 총 32명이니까 0.1%도 안 됩니다. 0.1%. 이것은 이 정권은 방역에 무능했지만은 이미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의료 체계가 잘 작동하고 세계에서 최고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 흔히 좌파 정권은 의사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런데도 이 의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마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요새 이재명, 박원순 이 두 사람은 지금 코로나 잡는 건지 아니면은 신천지를 무슨 속죄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선동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참 벌받을 짓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만큼이나 지금 심각한 데가 여기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 고위층에서 많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336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상당수가 77명이 사망했습니다. 77명. 여기도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중에 24명이 국회의원입니다. 법무장관, 보좌관도 걸려서 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54,000명의 죄수들을 일시적으로 석방했습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프랑스에서도 사망자가 1명 늘어가지고 4명, 확진자 212명. 프란시스코 교황이 감기 걸린 걸 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고 억측을 하는 데 대해서 바티칸 당국에서는 그냥 감기를 앓고 있다로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서 이 다른 나라에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유명한 이 기업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99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기업인이죠.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당시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아주 날리는 회사였는데, 그 뒤에 이제 이 IT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구글로 그 왕관이 넘어갔습니다만, 당시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 GE의 잭 웰치, 한국에서도 이분을 따라 배우는 기업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잭 웰치는 자기의 기업 전략을 징기스칸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조직이 심플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스피드, 심플리시티, 셀프 컨피던스, 3S 전략을 폈던 분이 이제 저승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샌더스와 바이든 양자 대결로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것은 조 바이든이 최근에 쭉 밀리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기고, 이번에는 버지니아,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 네 군데 주에서 일단 이겼습니다. 그래서 양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바이든은 샌더스와 달리 좌경적인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 중도 상당히 우파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8년 동안 하면서 상당히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와 샌더스처럼 좌우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과 달리 그 중간 지대에 있으니까 이 언론이 상당히 이 바이든이 다시 재부상하는 걸 가지고 기대를 모으면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상대하기가 가장 어려운 후보가 바이든이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바이든의 아들의 뒷조사를 시켜가지고 그게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되고, 그게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트럼프를 탄핵 소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1997년의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의 금융 위기였죠. 외환 위기는 한국과 요 동남아시아에 한정되어 있었지만은 2008년의 금융 위기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확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이 경제 위기는 그 양상이 또 다르죠. 완전히 다르니까 이건 또 대응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국에서 이런 사태가 번지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또 가장 큰 제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부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뭐 문을 닫아야 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연결될 수 있고, 중국의, 예컨대 애플이 중국의 제조업체를,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되면은 애플도 아주 전략이 흔들리게 됩니다. 요사이 애플에 대해서 왜 중국에 너무 의존했지 않느냐, 오히려 삼성전자처럼 베트남으로 일찌감치 가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 되었을 텐데 너무 중국에 의존하다가 이번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새로운 양상입니다. 전염병에 의한 경제 위기죠. 일본도 이게 참 올림픽을 앞두고 물론 뭐 아직 수백 명 단위밖에 안 됩니다만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확진자가, 이 올림픽이 올 여름인데 이게 과연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제 하시모토 세이코라는 이 올림픽 담당 장관이 참의원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연기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기되어도
2020년 안에만 치러지면 된다. 계약이 그렇게 있다. IOC와의 계약이 그렇게 돼,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치러지면은 말하자면 계약 위반이 안 되니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을 몇 달 뒤로 넘기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정이라든지 하는 게 참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여름까지 만약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은 처음으로 올림픽 영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올림픽 역사에서 반쪽 올림픽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는 카터 행정부가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바로 1979년, 80년에 걸쳐가지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런데 1984년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동구 공산국가가 소련의 지도하에 보이콧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그러니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서 진영이 화합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의 모토가 Breaking Down the Wall, 벽을 넘어서라는 구호를 만들었는데 이건 이어령 선생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벽을 넘어서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벽을 넘은 아주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었고 바로 그 다음에 1989년부터 동구 공산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그때 청년들이 불렀던 노래가 서울 올림픽의 주제가인 Hand in Hand, Breaking Down the Wall 이었습니다. 이런 걸 쭉 보면은 이번에 도쿄 올림픽도 우여곡절 그때 뭐 열리겠죠. 열리면은 오히려 서울 올림픽처럼 한번 역전극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서울 올림픽 냉전 시대 때 분단된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을 기획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세직 뭐 이런 분들의 공로가 새삼 생각이 나는데 한국 교과서 요새 문재인 홍보물 비슷하게 되어 한국 교과서에는 문재인, 김정은이가 2년 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서 악수하는 사진을 크게 한 면에 걸쳐서 크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해프닝입니까? 바로 어제 김여정이가 독서를 했듯이 완전히 그것은 비핵화 사기극이었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으로 판명된 걸 교과서에 집어넣고 서울 올림픽은 한 줄 정도로 그냥 지나치듯 쓰고 있는 이런 판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반대로 한국 의사들의 유능함이 돋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